이 엑소시스트 1편과의 연결점이 가장 아쉬운 겁니다. 이 1973년작의 소편이란 말이 무섭게 연결 지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연결 지점을 만든 게 좋아요, 구독! 엑소시스트 시리즈 첫 번째 리부트 작품입니다. 1973년 오리지널작에서 이어지는 50주년 기념 속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처음에 나왔던 작품 있잖아요. 1편. 그 1편에 바로 붙은 속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붙은 속편. 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임신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 거야. 아내가 숙소를 딱 들어갔는데 지진이 났어. 지진이. 그래서 그 호텔이 붕괴가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임신한 아내가 떨어지면서 그 건물에 깔리게 됐어. 그래서 남편이 막 달려가가지고 내 아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아내를 꺼내가지고 병원에 딱 데려왔는데 아이와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소렌이라는 이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안젤라예요. 엔젤라. 자, 13년 후 애가 컸겠죠? 엔젤라가. 친구 캐서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둘이서 방과 후에 강령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엔젤라가 궁금했거든.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그리운 거야. 청소년기잖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강령술을 같이 한 거야. 친구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귀가를 했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집에 와보니까 엔젤라가 귀가를 안 했네? 애가 안 왔어. 경찰에 딱 신고를 했지. 신고를 했더니만 안 와. 못 찾아. 그 숲속에 가보니까는 숲속에서 가방하고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딸들은 둘 다 없어졌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런데 3일 만에 50km 밖에서 한 목장에서 두 딸이 발견되게 됩니다. 두 딸이 그 뒤로부터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해.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못해. 그냥 단지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어갔다 온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일 동안 실종이 됐었던 거야. 애들이 좀 이상해. 막 이상한 막 말도 하는 것 같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빠가 비니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바로 크리스 맥닐을 찾아가요. 이 크리스 맥닐은 누구냐? 이 엑소시스트 1편에서의 엄마입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간 거지. 우리 딸이 이상해요. 해가지고. 크리스 맥닐이 아빠와 함께 이 캐서린 집에 갑니다. 근데 갔는데 집이 막 개판이 나 있고 캐서린은 이상한 막 괴물같이 변해 있고 막 악령 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크리스 맥닐이 주문을 외우다가 십자가에 눈이 찔려가지고 실명하게 되죠.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종교란 종교 종교란 종교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함께 퇴마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엑소시스트 믿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딸이 빙의가 됐고 그 두 딸을 살리려고 퇴마를 하는 이야기. 그것이 엑소시스트 믿는 자이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은 해외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해외 평가가 거의 처참한 수준입니다. 망작이라고 지금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엑소시스트 믿는 자예요. 근데 저는 해외 평가와는 다르게 재밌게 봤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영화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 않았어요. 저는 뭐 엑소시스트 믿는 자라고 해서 잘 만들었겠지, 엑소시스트의 속편이라서 뭐 잘 만들었겠지,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엑소시스트라는 제목이 있지만은 바로 이어지는 시리즈인지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엑소시스트구나, 뭐 또 이름 그냥 갖다 붙인 거겠지 생각을 했지 바로 이어진 속편이라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지. 그리고 또 막상 보니까 이거 속편이구나 그런 걸 알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영화는 꼬박꼬박 제가 매년 5편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공포영화 제가 좋아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리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영화 나올 때마다 항상 실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기대를 안 해요. 이런 영화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영화겠지 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3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엑소시스트를 기대하신 분들, 엑소시스트 속편이란 걸 알고 보신 분들은 재미가 더럽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엑소시스트를 기대했다. 망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 공포를 느끼기가 어려운 영화예요. 오히려 장르가 공포지만 드라마에 더 가까운 영화거든요. 그래서 공포만을 추구하셨던 분들은
아쉬운 영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감동 있는 슬픈 드라마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공포보다는 드라마로 생각하시는 게 낫다.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편견이 없는 저다 보니까 히어로 영화처럼 봤습니다. 이 영화를. 어벤져스 느낌으로. 그래서 재밌었던 거예요. 영화를 항상 볼 때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보면은 실망감이 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내려놓은 채 봤기 때문에 이게 보다 보니까 엑소시스트의 속편이었고 이거는 거의 어벤져스인데 하하호호 하면서 봤기 때문에 재밌게 봤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소시스트의 속편이고 50주년 기념작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시스트를 떼놓고 본다면 그냥 조금 재밌는 수준의 드라마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았던 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되게 미스테리하게 흘러가는 게 재밌었어요. 두 딸이 강령술을 했고 그 강령술 때문에 사라졌고 그건 사라졌는데 3일 만에 돌아왔고 그 3일 동안에 기억이 없다. 이런 미스테리한 전개가 저는 나름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3일 동안 없어졌다는 것, 이것은 아마 예수를 뜻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 예수가 3일 동안 지옥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데 이런 뭐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잘 갖다 붙여가지고 미스테리하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참 흥미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반에 그 임산부가 이제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임산부한테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되게 아프리카 쪽에서의 종교 의식을 빌려가지고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다른 종교를 끌고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더 미스테리하게 느껴졌고 이런 게 앞으로 다 복선이 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복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 연출도 군데군데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그 딸이 잠자기 직전에 아빠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아빠 뒤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던가 그리고 아빠가 양치질을 하는데 계속 불이 깜빡깜빡거려. 그러고 있다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딸이 딱 이렇게 날 노려보고 있어. 그래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잠 자. 그래가지고 재우고 나서 다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깜빡일 때 갑자기 딸이 딱 나타나는 거. 그런 거는 되게 공포적인 연출이 좋았다. 뭔가 그 라이트아웃 같은 느낌도 들고 딱 그 두 부분 정도는 진짜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컨저링 느낌이 났어요. 그런 부분은 좋았고. 자,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딜레마가 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죽어갈 때 엄마를 살리느냐 딸을 살리느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어떤 딜레마에 겪는데 후반부에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거든요. 복선이 앞에 깔리면서 뒤에 또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다크나이트에서 사람을 죽일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죽일까 아니면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일까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딜레마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고 또 결말도 의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긴장감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딜레마를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웠던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제가 좋았던 점에 포함시켰던 건데 초반 공포 연출은 괜찮아요. 초반 공포 연출은. 근데 후반부는 글쎄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공포 연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상 가능한 선에서의 악마가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엑소시스트. 그대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마가 이제 드러나고 악마가 표현되면서부터는 그 초반부의 귀신 연출이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그 좋았던 공포 연출들은 다신 나오지 않게 돼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공포 연출 그런 컨저링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아마 사람들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초반에는 컨저링, 후반부에는 아예 엑소시스트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포 연출이 중간에 아예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악마가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프 스퀘어도 사라지게 됩니다. 초반부에는 그런 점프 스퀘어가 계속 좀 있긴 한데 후반부에는 아예 사라져 버려요. 사실 점프 스퀘어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람 긴장시키게 하는 데는 최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다 보니까 공포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귀신의 공포보다는 미스테리한 공포 연출이 후반부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냥 미스테리한 거야. 얘네들은 왜 악마에 더 빙의게 됐을까? 퇴마를 시작하면서 막 기체 같은 게 나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오히려 좀 판타지 같은 느낌으로 바뀌니까 또 이제 공포가 사라지는 거죠. 공포는 내가 보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러나게 되면은 그런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 파묘에서도 보면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더 무섭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엑소시스트 믿는 자는 중간부터 그런 공포 연출들이 사라지면서 좀 아쉽게 되었다. 공포를 느낄 수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 엑소시스트 1편과의 연결점이 가장 아쉬운 겁니다. 이 1973년작의 소필이란 말이 무섭게 연결 지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연결 지점을 만든 게 1편에 나온 크리스 맥니를 출연시킨다는 거였는데 이마저도 중간에 탈락해버립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줄거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캐서린한테 당하거든요. 캐서린 악마한테 당해가지고 크리스 맥닐이 중간에 탈락해버려. 얘가 도움을 주지 못해. 그래서 영화에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결점이 거의 없어요. 왜 출연했나 싶어요. 그냥 러닝타임을 잡아먹는 어떤 귀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왜 출연하셨을까? 이 정도의 시나리오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근데 후반부에 제가 반전 스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떡밥이라서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결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너무 약했다. 갑자기 중간에 탈락해 버린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퇴마 장면들은 컨저링, 에나벨, 더넌, 검은 사제들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냥 어떤 아이가 빙의가 됐고 그거를 막 퇴마하고 막 그런 느낌. 우리가 봐왔던 클리셰를 거의 뭐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뻔해요. 내용이. 아마 다른 제목이었다면은 이 정도로 욕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엑소시스트를 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해외 팬들이 엑소시스트 믿는 자를 싫어하고 망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앞에 전편들을 기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혹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엑소시스트 믿는 자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전편과 이어지는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어벤져스 보듯이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르의 한계가 있죠. 뻔하잖아요. 애가 빙이 됐고 애가 악마화가 돼가지고 막 난리를 피고 퇴마사들을 찾아가지고 떠나고 퇴마사를 구해가지고 퇴마를 시작하고 그 중에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살아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별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나쁘지 않고 어벤져스처럼 재밌게 봤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딸이 사라지고 딸 둘이 사라지고 엔젤라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고 나이도 딱 사춘기쯤이잖아요. 13살?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황하고 아빠 말도 안 듣습니다. 초반에 보면은 잘 안 들어. 영락없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이 나오거든요. 그 딸들이 있고 그 대사가 있어요. 크리스 맥닐이 조언하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 대사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신을 믿어서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하다.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둘을 조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를 기른다는 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메시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이야기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또 이제 주인공이 흑인으로 됐고 흑인 아빠가 나오고 흑인 엄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처구니가 좀 없지만 각 종교의 테마사들이 또 나오고
거기에 또 아프리카 주술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은 그런데 역시나 타이틀은 엑소시스트고 그 엑소시스트에 이제 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했다.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엑소시스트 믿는 자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그냥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고 공포 히어로물을 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막 천주교 사람도 나오고 막 저기 아프리카 주술사도 나오고 그리고 뭐 목사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퇴마를 하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과연 이 두 딸들은 악마 악령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재밌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엑소시스트 믿는 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거 블루마우스 거네. 이거만 봤을 땐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애들도 연기를 되게 잘해.